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영어 단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colleague, 동료, discuss, 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issue, 문제, meeting, 회의,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습법에 젖어 있거나 이 학습법에 너무나 익숙하시다면 오늘 저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지금 그 영어 실력에서 절대 점프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colleague, 동료, discuss, 토론하다, issue, 문제, meeting, 회의.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방법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뭐 vocabulary 그런 책들 하나씩 구매해서 공부하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특히 수험생일수록 거기에 필수 단어 몇 개 쫙 나와 있으면 옆에는 영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국어에서 영한 이렇게 의미가 다 나와 있고 밑에 예문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공부 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공부 방법으로는 여러분의 지금 영어 실력에서 한 단계 점프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영어 단어를 공부했었는데 이게 뭐 문제였었나? 라는 생각부터 못 하셨다면 오늘 저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전 어떤 걸 가르쳐 드릴 거냐면요. 바로 영어를 영어답게, 영어를 영어대로 흡수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인 바로 영어를 영영사전으로 찾아서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단어 공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어 단어에 대해서, 영어 단어 학습법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거나 그 다음에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분명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학습자의 부류는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로 아주 간단하게 1대1 대입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colleague, 영영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person with whom one works in a profession or business. 직업적으로 아니면 사업적으로 뭔가 같이 일을 한 사람을 colleague라고 한대요. discuss, to talk about something to other people. often exchange ideas or opinions. 이 discuss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은 누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의 의미가 discuss인데요. 이 discuss는 여러분 지금 표현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사람들이 두 명이든 여러 명이든 서로 생각과 그 다음에 의견을 뭔가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다의 의미가 뭐라고요? discuss예요. 자, 그 다음에 issue 뜻 들어보세요. A problem that people are thinking and talking about. 자,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문제, 사람들이 토론하거나 생각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문제거리를 뭐라 그러냐면 issue라고 한다는 겁니다. meeting이에요. Planned occasion when people come together to discuss something. 사람들이 모인 어떤 계획된 행사예요. 자, 그런데 to discuss something이에요. 뭔가를 discuss, 아까 얘기했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교환할 때 말을 하는 걸 discuss라고 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그냥 한국어의 뜻으로 찾아보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떨어질 수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영영사전의 의미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My colleagues and I discussed several issues at the meeting. My colleagues and I discussed several issues at the meeting. 영어를 한국어로만 공부했던 학습자였습니다. 자, 이 학습자는요. My colleagues and I 할 때 벌써 머릿속에 처리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colleague, 아까 한국어 뜻으로 동료란 뜻이었지. 그럼 동료하고 내가 discussed, 토론했다고 several issues, 몇 가지 문제를 at the meeting, 회의에서 이렇게 단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다시 한국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들이 들어가요. 한번 영어를 한국어로 거쳤다가 다시 영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한국어하고 영어가 뭔가 각각 다른 언어 세계에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영어를 다시 영어의 뜻으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My colleagues and I discussed several issues at the meeting. 자, 이거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토론하기 위해서 모인 계획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견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있는 그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 discuss, 그 다음에 issue, meeting, 전부 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었죠? 네,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고 교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다의 의미에서 discuss. 그리고 그거를 다루는 명사가 뭐였어요? issue였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을 뭐라 그랬죠? meeting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한 문장을 제가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영영사전을 공부해서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문장을 읽으면서 그 문장이 주는 느낌, 그리고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바로 영영사전을 통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영영사전의 유익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뜻의 아주 큰 그림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reinforce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임스 클리어의 Atomic Habits 이 책이 있는데요. 자, 이 책에 보면은 reinforce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The shared identity begins to reinforce your personal identity. This is why remaining parts of the group after achieving a goal is crucial to maintaining your habits. Atomic Habits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한국말에서도 그냥 identity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체성 익숙한 단어예요. 근데 the shared identity begins to reinforce. reinforce란 만약에 동사를 모른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바로 네이버 영영사전 검색 들어갑니다. 무엇을 강화시키다. 생각이나 감정을 강화시키다. 군대를 무기와 군인으로 보강시키다. 세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reinforce 단어를 찾아볼게요. 자, 캠브리지 영영사전을 참고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something stronger인데 자, 어떤 것을 강화시키다의 뜻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뒤에 아이디어나 opinion이랑 단어랑 만나면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 의견을 강화시키다의 의미인데요.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생각, 어떤 것에 대한 그 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뒷받침될 만한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 opinion이 그리고 또는 이 아이디어가 사실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바로 그런 의미의 강화시키다 의미가 두 번째 의미군요. army라는 명사하고 같이 만나서 군대를 더 강하게 보강시켜주네요. 더 많은 군인을 또는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여서 그 군대를 강화시키다 의미가 바로 reinforce군요. 어떤 것을 make something stronger, 강화시키다, 어떤 것을 더 강력하게 만들다 의미가 바로 기본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뒤에, 명사 뒤에 opinion이나 아이디어 같은 명사가 붙을 수도 있고 또는 army, 어떤 군대를 강화시키다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단어의 뜻을 다른 컨텍스트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응용력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잠깐 추가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잘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 책인데요. 지금 이 파트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강화시키고 싶은, 형성시키고 싶은 좋은 습관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습관을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미 그 습관이 자신의 삶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그 습관을 공유하면서 그들과 함께 배워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shared identity예요.
여러 사람들, 즉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다 영어 학습자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English learners. 자, 그래서 이 영어 학습자 라는 우리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싶어요. 이 습관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어떤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룹 채팅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어떤 동아리에 들어간다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역시 나는 영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영어를 학습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아이덴티티가 생기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공유되어 있는 하나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the shared identity란 말이 왔습니다.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바로 너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reinforce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reinforce의 뜻이 뭐였죠? To make something stronger 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뜻도 있었어요. 뒤에 뭐 opinion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something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지해주고 support하는 뭔가를 가지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야, 맞아 라고 강화시켜주다의 뜻이 있었죠. 두 번째 뜻, shared identity가 begins to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Make your personal identity stronger.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을 공유하다 보니 어때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미채방이나 아니면 동아리에 막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막 올려요. 서로 공유해요. 그러면 나도 거기서 배우는 게 있겠죠? 내가 거기서 뭔가 자극받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진짜 영어 학습자가 맞구나. 난 진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네. 라는 것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영영사전의 뜻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문장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이거는 데일 카네기의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책에서 나온 문장 중에 I frequently reinforce this by expressing my appreciation for what she does and showing her how important she is to me and to the restaurant.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에요. 즉, 그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표현하라. 그리고 그것의 감사함을 표현해라.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주제에 담겨 있는 에피소드거든요. 자, 여기서 I frequently reinforce this by expressing my appreciation for what she does. 당신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당신 대단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당신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reinforce 했대요. 자, 또 하나 볼까요? Use of praise instead of criticism is the basic concept of B.F. Skinner's teachings. This great contemporary psychologist has shown by experiments with animals and with humans that what criticism is minimized and praise emphasized. The good things people do will be reinforced. And the poor things will atrophy for lack of attention. The good things people do will be reinforced.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비판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많이 해줄 때 바로 사람들이 하는 그 좋은 것들, 그 선행, 좋은 점들이 will be reinforced.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reinforce라는 단어를 영영사전을 통해서 공부하고 났을 때 다른 reinforce가 들어가 있는 다른 영어 단어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영영사전을 통해서 느꼈던 그 감이 느꼈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그냥 강화시키다의 의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맥상에서 reinforce가 이렇게 사용되는구나라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영사전의 세 번째 유익이 뭐냐면요. 영어, 한국어, 영어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영어를 다시 어떻게 봤죠? 영어를 영어풀이로 봤기 때문에 영어, 즉 영어의 순서로 쭉 흘러갑니다.
이것은 뭘 말하면 reading fluency를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그 영어 문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그 영어 번역을 거치지 않고 영어를 영어대로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이해했잖아요. fluency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는요. 사전을 통하여서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방법 중 하나가 영영사전으로 이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랑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영어를 영어로 해석하고 영어를 영어로 풀이해 놓은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제가 me before you 문장 앞부분에 나왔었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이 prop up against the pillow, 즉 이렇게 뒤에 기대서 이 베개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 장면을 가리킬 때 나왔던 단어가 있었어요. prop against the pillow. 자, 그런데 이거를 영한 사전을 바로 이용했다면 베개를 괴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냥 그 언어를 언어로 좌뇌를 써서 좌뇌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prop against를 여러분 영영사전으로 찾아보면요. 어떤 것을 떨어뜨려지지 않도록 눌려 받치다. 영어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고요. 이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영어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더 훈련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섯 번째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그 단어를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면요.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지 그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한사전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써. 아니면 이럴 때 이 단어를 써 라는 부가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영사전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단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맥상에서 쓰이는구나.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뭔가 뒤에 부정적인 어떤 명사랑 잘 붙는구나. 아니면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요럴 때 쓰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차이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알기 때문에 유의어라고 하죠. 그 한국어로 만약 얘기하면은 다 동일한 단어지만 사실 그 단어는 각각 미묘한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영영사전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단어 간의 미묘한 차이를 몰라요. 저도 이런 단어 간의 미묘한 차이를 모릅니다. 이런 감각은 저에게 없습니다.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길러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각을 배울 수 있고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너무 좋은 방법이 바로 영영사전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컬로케이션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컬로케이션은 뭐냐면요. 단어와 단어 간의 조합으로 이 원어민들이 그냥 잘 쓰는 단어와 단어 간의 조합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컬로케이션에 관련된 영상을 몇 가지 올렸기 때문에 혹시 이게 뭐지? 궁금하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 단어는 이 단어랑 잘 쓰여요.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이 단어하고 이 단어는 잘 써서 이걸 하나의 조합으로 보고 쓴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은 사람들은 이 콜로케이션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단어를 많이 보다 보면 그런 인풋이 많아지다 보면은 왠지 이 단어는 이 단어랑 잘 쓰일 것 같아 라는 감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쌓아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 영영사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맥에서 쓰이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또 하나 영영사전 밑에 보면 예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예문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되는 게 콜로케이션이에요. 이 단어는 뒤에 이런 명사랑 잘 붙네?
얘는 이런 부사랑 잘 쓰이는구나. 아니면 얘는 이런 상황에서 잘 쓰이는구나라는 것을 영영사전의 예문을 통해서 아시게 됩니다. 근데 이 콜로케이션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콜로케이션을 잘 알고 이것을 잘 쓰는 사람은 정말 영어를 영어답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영어를 참 자연스럽게 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콜로케이션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콜로케이션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영사전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한으로 공부하시는 분과 영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차이를 보시면 영한으로 평소에 단어를 공부하시고 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한 문장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단어마다 끊겨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한국어로 어떤 뜻이었는지를 대입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단어마다 끊겨서 머릿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단어를 다시 한국어로 해석해서 받아들였다가 다시 영어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문장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딩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결국 듣기 속도가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듣기는 기본적으로 리딩에서 출발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글을 내가 직접 듣는 속도로 그 글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바로바로 해석할 수 없다면 이거는 100번, 10,000번을 들어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듣기 청취의 기본은 바로 이 리딩에서 오는데요. 이 리딩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리딩 정확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처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빠른 속도로 처리해 나간다는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한국어 영어 아주 바쁘게 이렇게 계속 랭귀지 필터가 바뀌어가서 간다면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뇌가 피곤해집니다. 자, 그래서 물론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 필요하고 한국어가 우리가 영어를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영어를 한국어로 1:1 대입으로 하는 이런 암기식 단어 공부 방법으로는 절대 한 단계 점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영사전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문장 단위로 흡수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장의 분위기와 이미지가 절로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영영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을 공부하고 영영사전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읽어 나갈 때 영어를 영어대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단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영영사전과 친숙해질 것.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바로 영한 사전을 검색하셨던 분들은 이제 바꾸셔야 돼요. 자, 영영사전 검색이 영한 사전보다 먼저 될 수 있도록 이 습관,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영어 실력이 안 돼서 영영사전이 너무 버거워요. 그거를 해석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조금씩 찾아보는 단어의 수를 늘려가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한두 개만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3, 4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씩 영영사전을 통해서 검색하는 이 단어 수를 처음에는 작게 했다가 점점 순차적으로 늘려보시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영영사전도 보면 다양한 영어 품사들이 있잖아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찾으시면 좋은 게 바로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동사는 그 문장의 뿌리와 같아요. 그리고 그 문장의 이미지를 결정해주는 아주 키워드가 바로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만큼은 영영사전을 통해서 한번 훑고 넘어가시는 것이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문장의 이미지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영사전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들어가서 이미지 검색도 한번 같이 이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reinforce라는 단어를 구글에 들어가서 먼저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들이 쭉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림 속에서도 이 단어는 이런 명사랑 같이 붙어갖고 어떤 의미가 되네 하면서 뭔가 계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콘크리트 그림도 나오고 단단한 철제 구조물도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단단한 거? 뭔가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나라고 먼저 한번 우리가 계승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영영사전의 뜻을 찾아보시고 그래도 내가 뭔가 의미가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어로 보세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의미가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검색해서 이런 식의 방법대로 공부한 단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 다른 문장에서도 이 단어의 뜻을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분명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요, 단어를 그냥 뜻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식대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뇌에는 편도체라는 데가 있어요. 이 편도체는 우리 감정과 관련이 돼 있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편도체인데 여러분, 이 편도체를 자극하면은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 문장을 그냥 글로 어떤 문자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보시고 그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건 어떤 여러분만의 어떤 감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같이 가져가면서 내가 한번 그 뜻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이 뇌에 편도체를 자극시켜서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좀 더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 한국어를 통해서 마지막 깔끔하게 뜻을 정리하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지로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영영사전으로 어떤 뜻인지 한번 풀이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어로 정리되어 있는 그 문장을 딱 그 뜻을 딱 보면 너무나 깔끔하게 이게 이거지 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뿌연 안개가 있는데 그게 확 거쳐지면서 쨍쨍한 하늘이 탁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한국어로 마지막에 뜻을 정리해 보는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단어는 일단 자주 봐야 됩니다. 틈나는 대로 반복하는데 짧게 그리고 자주 복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이동할 때 그리고 걸어 다닐 때 그리고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우리의 뇌가 강화됩니다. 뇌 속에 있는 해마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어떤 교통수단이나 어떤 뭘 타고 이동할 때에 공부하는 그 내용이 머릿속에 해마를 자극시켜서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앉아서 써가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동하는데 짬짬이 봤던 그 단어가 오래 기억 남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뇌에 있는 해마를 자극시키는데 아주 좋은 활동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단어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큰 소리로 발음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어는 소리와 철자가 다른 언어이지요. 그래서 어디에 강세가 있고 그리고 어떤 발음인지를 큰 소리로 반드시 읽어보셔서 그 발음이 나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절대 눈으로만 봐서는 그 단어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못 읽는 발음의 단어는 여러분에게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발음하면서 내가 그 단어를 읽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The committee addressed the issue. The committee addressed the issue. Can you give me your address? Can you give me your address? The committee addressed the issue. The committee addressed the issue. Can you give me your address? Can you give me your address? The dog gnawed on the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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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g gnawed on the bone.
The dog gnawed on the bone. Fertile. Fertile. Psychiatry. Psychiatry. 자, 그 다음 6번째는 뭐냐면 단어가 들어간 텍스트를 접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텍스트를 접하셔야 됩니다. 유글리시라는 홈페이지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영상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reinforce라는 단어를 봤죠. 이것을 유글리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이것이 들어가 있는 유튜브 영상들이 뜹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문자에서 본 단어와 이렇게 살아있는 영상, 미디어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접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영상, 미디어를 접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영상 자료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되고 이렇게 쓰이는구나라는 살아있는 쓰임새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줍줍이라고 하죠. 그 표현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문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단어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 예문을 보다 보면 콜로케이션이 저절로 공부가 되거든요. 이 단어는 이런 거하고 잘 쓰이는구나. 이 단어는 이런 상황에서 잘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단어를 공부하실 때는 예문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단어를 여러분 정리하시는데요. 요새는 너무 좋은 앱들이 많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퀴즐렛이라는 앱이 있는데 단어의 뜻을 정리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이 소리로 읽어주기 때문에 이동할 때 들리면서 단어를 소리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녹음기를 사용하세요. 만약에 단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뭐 앱을 통해서 정리한다든지 타이핑을 한다든지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바로 휴대폰에 있는 녹음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단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reinforce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녹음기를 당장 꺼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하세요. Reinforce to make something stronger. To provide an army with weapons or soldiers to make it stronger.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보신 것들을 그냥 보면서 목소리로 녹음하세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그 단어가 굉장히 귀에 기억이 잘 남고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그렇게 녹음기를 이용하셔서 바로바로 녹음을 하시고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짜투리 시간에 이동할 때 걸어 다니면서 그 단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복습하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영어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특별히 영영사전으로 공부할 때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바이.